네, 오늘 나온 뉴스 가운데 깜짝 놀랄 만한 것이라면 김종인 대표가 야권 통합하자고 제안한 겁니다. 자, 안철수 의원을 압박하는 거로 해석하는 시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연 어떤 장면이 있었는지 어떻게 굴러갈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종인 대표 모습 영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야권이 반드시 4월 13일 총선에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도 다시 한번 통합에 동참하자고 하는 제의를 갖다가 드립니다. 탈당하신 분들의 대다수가 더불어민주당의 당시의 지도부의 문제를 걸고 탈당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 명분은 지금 다 사라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나치게 명분론에만 사로잡히지 않으면 어렵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그런 제안을 하는 의도가 의심스럽습니다. 먼저 당내 정리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정치 구태가 다시 또 살아나는 거죠. 자, 일단 의도가 의심스럽다면서 안철수 대표는 별 생각이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만 천상욱 차장 어떻습니까? 지금 선거 그냥 후보 간 연대하자는 겁니까? 당을 아예 합치자는 겁니까? 어떤 걸로 봐야 됩니까? 지금 아까 연대란 말 안 하고 통합이란 말 했지 않습니까? 네. 당대당 합치자는 얘기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네. 실현 가능성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여러 가지 다목적 포석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필리버스터를 끝내자고 했기 때문에 이 필리버스터 전국에서 빠져나오고 싶은, 그러니까 이슈를 이 연대 쪽으로 전환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이고, 또 실제로 야권이 그동안 분열해서 총선에서 이긴 적이 없다는 실질적인 계산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대를 해야지만 이길 수 있을 테니까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에 하나 국민의당이 연대를 받지 않더라도 분열의 책임, 총선의 어떤 야권의 패배의 책임은 국민의당에 있는 거다. 이렇게 또 씌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다목적 세 가지 정도의 포석을 두고 오늘 통합제의를 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대가 되면 선거에서 유리해지고 연대가 혹시 실패하더라도 선거 이후에 야권의 주도권은 안철수가 아닌 우리 쪽이 갖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한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군요. 근데 동등한 파트너로서의 연대는 아닌 것 같죠? 당의 힘의 차이나 뭐 그런 것 때문인가요? 바로 지금 김종인 대표가 왜 이 시점에 서냐. 네. 이런 게 궁금한 걸 한데, 당초 김종인 대표는, 야, 당 깨고 나간 사람들이 무슨 지금 연대를 되겠느냐. 네. 가능한 일이냐라고 굉장히 처음에 부정적이었다가 지금의 이렇게 적극적인 이유는 당을 깨고 나가서 그 당이 차려져서 지금 봤지만 여론조사에서 네. 10%가 안 되는 네. 8%대까지 떨어진 이런 상황이고, 확연하게 지금 비교 우위가 가려진 상태다. 네. 그리고 본인이 당의 친노 패권주의를 말하자면 잠재우고 네. 완전하게 본인이 대권을, 비상 대권을 지금 장악하고서 네. 이 친노 패권주의가 사라져가는 이런 당이기 때문에 지금 국면에서 이걸 던짐으로써 확연하게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 작은 당으로 쪼개져서 당의 전체 야권의 패배를 가져올 것이냐. 네. 이런 책임을 덮어 씌울 수 있는 네. 지금은 여건이 조성이 됐다고 보는 거죠. 이게 만일에 양쪽이 팽팽했으면 이렇게 했을 때 압도적으로 사실상 흡수 통합해버리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네. 지금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지지율 격차가 비교적 꽤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좀 작았던 시절에는 김종인 대표 과연 어떻게 말씀을 해왔을까요? 김종인 대표가 과거에 보였던, 불과 닷새 전까지인데요. 그때까지 보였던 야권 연대 가능성입니다. 듣겠습니다. 아니, 국민의당의 연대라고 하는 것이 선거를 이제 앞두고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빠져나간 사람들이 연대를 하려고 해서 빠져나가겠어요? 민주당은 민주당 나름대로의 지향하는 바가 있고, 네. 정의당은 정의당 나름대로 자기네들의 가치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 나올 테니까, 네. 그걸 갖다가 이렇게 합해서 뭐가 공동으로 이루어진다고 혼자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이 지지율 보면 그럴 것 같네요. 자, 이제 지지율 격차가 한 10%포인트 정도였던 한 1주 전, 2주 전까지만 해도 저런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은 차이가 꽤 벌어졌잖아요. 자, 김종인 대표의 변화, 이 지지율 때문으로 봐야 됩니다. 아무래도 그런 것도 보이고요. 사실 국민의당이 있는, 특히 전정배 의원이 있는 광주 쪽에 양양전 상무를 공천을 하면서 네. 어떻게 보면은 약간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당을 포위하는 작전을 폈다고 해야 될까요? 자신감도 그만큼 있었다고 보이고 네. 공격적으로 나가면서 공격적으로 나가는 가운데
뭐 항복하라는 정도의 저는 의미로까지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지. 항복하라? 예, 왜냐하면 지금의 전세가 네. 처음에 나왔던 것보다는 광주와 호남에서의 일부 지지층 빼놓고 나머지 수도권, 특히 전북을 넘어서 북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몇 차례 영입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뭐 정동영 의원을 전 의원을 받아들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변화가 없고 계속 하락하고 안철수 의원 개인의 지지도마저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종인 대표가 지금 상황에서는 자신감도 있고 또 여전히 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자신의 어떤 장악력 같은 것들이 강간하다는 그런 어떤 자신감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야권 연대 프레임을 본인이 적극적으로 던지는 게 타임상 맞다라고 생각을 하셨겠죠. 그런데 이제 국민의당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윤여준 전 그 국민의당 공동창당위원장도 야권연대 프레임이 어떤 제3세력을 막는 족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네. 안철수 대표는 저희가 뭐냐, 의도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천정배 대표나 또 김한길 위원장 조금씩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천정배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새누리당 압승을 저지해야 하긴 하는데 어부지를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다 합치는 것, 통합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네. 그러니까 이걸 좀 유추해보면 수도권 정도는 후보를 좀 단일화하거나 이런 전략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한길 선대위원장도요. 네.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 아침 발언부터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오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요. 2년 전 2014년 3월 2일은 바로 새정치민주연합 통합 된 네. 당이 탄생한 날이었는데 그 얘기를 오늘 아침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통합해서 네. 지방선거를 돌파했다. 근데 이 발언이 알려진 지 얼마 안 돼서 김종인 대표가 바로 통합합시다 이런 메시지가 알려졌고요. 네. 오늘 김한길 대표는 김종인 대표의 어떤 제안에 대해서 치열한 토론이 필요하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박성호 부국장께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이제 안철수 대표는 자, 좀 의도가 의심된다면서 아주 대놓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얘기를 했고, 다만 김한길, 천정배 이런 분들은 좀 뭔가 완전히 부정적이지는 않은 상태거든요. 이 차이를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제가 강한 부정에서부터 정리를 좀 해보면 네. 안철수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철저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네. 본인이 새정치민주연합으로 합쳤다가 신당 추진하다가 합쳤다가 다시 갈라선 것이 그야말로 어떤 패권적인 정당, 네. 지역구도의 패권적인 정당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걸 내가 들어가서 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나왔고 이제 다시는 철수하지 않겠다. 네. 라고 호남 가가지고 광주 가가지고 나 이제 강한 철수 될 거다. 강철수라 그랬죠. 이제 철수 없다. 네. 이 부분을 분명히 했는데 만일에 다시 그것이 선거연대든 당을 완전히 합치든 통합이 됐든 네. 이렇게 하면 안철수의 그야말로 이제 새 정치는 어디 가서 새자도 얘기를 꺼내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고요. 네. 그렇고 본인이 특히나 앞으로 대선 행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기치 아래에 그 자신의 국민의당으로 선거를 수도권에도 후보를 내야 된다는 게 가장 강하고 네. 그 다음에 좀 강한 것이 천정배 의원입니다. 천정배 공동대표는 아까도 설명이 나왔듯이 지금의 더민주는 패권주의를 청산하지 않은 당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는 통합이나 이것은 어렵다. 그러나 어부지리를 안겨줘서는 안 된다는 고민이 있다. 이런 말로 일정 부분에 더 변화를 하면 선거연대를 할 생각이 좀 있는 거고 네. 김한길 의원은 그야말로 본인이 서울에서 어렵게 선거를 치르는 야권이 갈라서서 선거를 치르는 당사자인 측면이 있다 보니까 네. 조금 더 통합에 대해서 특히 수도권에 대해서는 선거연대 해야 된다는데 좀 더 적극적이고요. 네. 그보다 더 적극적인 분은 바로 오늘 지금 합류를 한 박지원 의원입니다. 네. 박지원 의원은 본인이 탈당하는 이유 자체가 네. 통합하기 위해서다. 네. 라고 하는 이렇게 계열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강도를 쭉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김종인 대표가 안철수 당과의 합치는 문제를 과연 이렇게 우호적인 파트너의 관계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그냥 데리고 와야 되는 상대로 생각하는지는 지금 공개될 이 영상에 좀 답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자승 총무원장을 만났는데요. 좀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이런 날 좀 덕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덕담 참 듣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안철수 의원을 평가했을까요?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리모델링을 한번 해보시겠다고 하다가 어려워서 새 집 짓겠다고 나가시고 와서 좀 리모델링 해달라고 해서 지금 리모델링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초기에 새 집을 짓겠다고 오신 분은 정치를 너무 쉽게 생각을 해서 다 된 집에 들어가면은 모든 게 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다시 또 집을 짓겠다고
나가다 보니까 이제 좀 총선을 생각할 것 같으면은 후보된 상황이 빨리 좀 치유가 돼야지. 어쨌든 뭐 그런 꿈틀거림도 총선이 끝나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총선이 끝나고 되면 다 파산된 저들을 갖다 다시 엮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더 어렵겠죠. 예, 불교의 어른인데 자승 총무원장이 정치적 감각이 있으신 건가요? 자, 야권 연대 하나 통합하기엔 시간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총선 끝나야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타임테이블 보시는 것 같네요. 뭐 현실적인 부분을 오히려 잘 지적을 하신 것 같고 네. 수도권의 어떤 입장만 놓고 봤을 때는 네. 저번에 말씀이 오히려 더 가까운 것일 수도 있는데 네. 이제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분이 스스로를 생각하시는 게 네. 약간 좀 현재 기존의 정치인들보다 좀 위에 있는 어른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내가 기존 그렇죠. 현재 예. 정치인보다 한수 위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대표가 비록 나가서 저렇게 하고 있지만 결국 내가 끌어안아야 될 사람 아니겠느냐라는 식의 뉘앙스를 풍기시면서 자승 총무원장께서 약간의 도움 비슷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으시겠죠. 아니, 그런데 김종인 대표한테 덕담 듣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까칠하시잖아요, 캐릭터가. 그런데 보통은 합칠 생각이면은 항상 러브콜이 많았거든요. 예전에도 새정치민주화 합치기 전에도 안철수 대표에 대한 러브콜이 많았는데 그렇게 뭐 그런 거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좀 비판 내지 쓴소리 같은 걸 하시는 걸 보면은 합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선거 전에.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어쨌건, 자, 지금 이제 국민의당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때거든요. 18번째 의원이 합류했기 때문에 두 사람만 더 모이면 이제 국민의당도 좀 번듯하게 주목받고 향후 국회 일정에 참여할 수 있는데 어쨌건 20명 차기 전에 어떻게든 조금 더 끌어들여야 되는 그 타임테이블도 좀 시점에 둔 것 아닌가 싶네요. 어쨌건 지금 시점에 나왔고 자, 천차장 어떻습니까? 박지원 의원이 오늘 서둘러 입당 선언하고 한 것도 이렇게 제3당을 좀 여지를 없애려는 듯한 통합 제안이 나온 것하고 좀 상관이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만약에 지금 다시 나가면 나중에 다시 돌아오기 힘들어. 집 나간 지 가출한 다음에 금방 돌아온다는 거 모양새 빠지니까 나가지 마. 이런 거에 선을 긋기 위해서 김종인 대표가 전격적으로 통합 제안을 한 거일 수 있죠. 네, 그렇게 네.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러나 이제 안철수 대표 오늘 저 여의도나 마포를 통해서 여러 직장인들을 많이 만났는데 자, 역시 더불어민주당 기존 야권 정치인에 대한 비판을 계속 강도 높게 했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한다고 얘기했을까요? 듣겠습니다. 이제 기존의 야당은 분배에 집중을 한 나머지 또 성장에 그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장하지 않으면 가장 고통을 받는 것은 중산층과 서민입니다, 사실. 자, 그러니까 성장에 대한 관심보다 나눠 갖는 것에 관심을 가졌던 기존의 야당을 비판한 거네요. 특히나 지금 김종인 대표가 네. 어떤 이념보다도 먹고 사는 문제, 경제민주화를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국면을 좀 덧대서 비판하면서 우리는 더 성장을 강조하겠다. 어떤 차별화된 국민의당 모습을 좀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안철수 대표만큼 야권 통합과 단일화 이런 것 때문에 손해 많이 본 정치인 없을 것 같아요. 자, 안철수 현상의 그 최정점에 있던 그 시점,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그때부터 안철수 대표의 속마음을 좀 하나씩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11월 23일 2012년이죠. 그 당시 안 대표의 모습 보는 것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문재인 후보와 저는 의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어 새로운 정치를 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속을 지키는 것이 그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단일 후보는 문재인 후보입니다. 제가 부족한 탓에 여기서 물러나지만 시대와 역사의 소명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자, 저 장면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저 금요일 밤에 툭 튀어나온 저 사퇴의 편, 그것 때문에 지형이 굉장히 흔들렸었는데요. 자, 박성원 부국장 어떻습니까? 안철수 대표가 단일화 이런 거 생각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트라우마라고 할 만큼 거의 네. 악몽과 같이 다시 이제 통합이라는 말을 정말 꺼리는데 첫 번째 그 대선 후보에서 아까 얘기한 2012년에 저렇게 철수를 했죠. 네. 그다음에 바로 2년 전 아까 이날 민주당하고 통합을 선언함으로써 본인의 독자적인 신당 추진을 깃발을 접으면서 네. 또
그 거대 야당의 품에 안겼었던 그렇게 네. 해서 2번을 철수를 했었는데 네. 이제 다시 나와서 어떤 연대라는 이름으로 또는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본인의 깃발을 사실상 내리게 되면 안철수 네. 스스로가 정치적 미래가 없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일단 아까 분석을 해주시길 많은 정치인들 가운데 박지원 의원이 야권 내 통합에 가장 관심이 크다 그랬는데 일단 오늘 합류했잖아요. 그럼 이제 안철수 대표 주변에서 통합해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하는 의견을 내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데 안철수 의원 결국 버틸 수 있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할 걸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박지원 의원이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국민의당은 당이고 그러니까 개인 의견 낼 수 있지만 당에서 입장을 통일해서 하나의 입장을 내지 않으면 네. 이게 무슨 리더십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당이 뭐 본인이 할 때 뭐 기자들 앞에서 얘기하기가 적절하지는 않지만 장돌뱅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네. 이렇게 해서는 바깥에서 사람들이 뭐 저 당이 저래 뭐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이렇게 혼선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한 사람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 내가 들어가겠지만 내가 말을 안 하는 게 좋겠죠. 라고 하면서 아하. 누군가의 원보이스를 통해서 통일된 입장을 국민들한테 계속 내비치는 게 당의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조금 전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달라질 것을 봐야 되고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을 모실 때도 이게 제왕적 대통령제다. 1인 뭐 지배체제다. 이런 논란이 있었지만 어쨌든 일사불란하게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어떤 정치적인 모습을 보여줬을 때 국민들에게 더 많은 감동을 줄 수 있었다. 이러면서 조금 이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야권 통합 관련된 얘기를 그동안 해왔지 않습니까? 네. 과연 야권 통합으로 단일된 목소리를 낼지 아니면 정말 철수는 없다는 쪽으로 안철수 대표를 밀어줄지 아마 둘 중에 하나는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총선 승리 그리고 정권 교체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안철수 의원은 지금 오늘 김종인 대표의 제안 때문에 정말 중대한 기로에 섰습니다. 이걸 수용해야 될 건지 아니면 또 철수했다는 말을 들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건지 자, 정말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제 반성문 쓴 다음에 표정이 안 좋았는데 박지원 의원 돌아왔을 때만 약간 좀 얼굴에 화색이 도는 모습을 봤습니다.